어머, 안사돈. 몸에서 이게 무슨 냄새죠? 고기 비린내인가? 아, 죄송합니다. 식당 일하다가 급하게 오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역시 시장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격식이란 걸 모르니 우리 딸이 이런 수준 낮은 집안에 시집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도 제 아들 남부럽지 않게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다 같은 수준인 줄 아나 보네? 아, 그리고 우리 남편 병원 옮길 강남 건물 주인 말이에요. 그 노인네가 아주 괴팍하다던데 사돈이 시장 바닥 인맥 동원해서 월세 좀 깎을 수 있죠? 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겠지. 안사돈, 당신이 그토록 찾던 강남 빌딩 이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인생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당신이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지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35년 넘게 식당 장사를 하며 외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낸 박말레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자식놈 하나 굶기지 않으려고 시작한 장사였지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손마디가 퉁퉁 불어 터질 때까지 앞치마가 말을 날 없이 살았습니다. 장사라는 게 참 고되지요. 무거운 솥단지 나르느라 손목은 늘 시큰거리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박혀 있어도 나는 내 자식만큼은 기 안 죽이려고 애명글면 키웠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반듯하게 자라 대기업 팀장 자리까지 앉았을 때 나는 이제 비로소 내 할 도리 다 했구나 싶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환갑 진갑 다 지나서 맞이한 상견례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대못이 박히는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야기는 상견례 장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하필 그날 단체 예약이 겹치는 바람에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요. 나름대로 제일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나갔건만 저쪽 안사돈 될 사람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더군요. 내 몸에서 배어나온 음식 냄새를 무슨 역병이라도 되는 양 질색을 하며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글 읽는 선비 집안이고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 많아서 이런 천박한 시장통 냄새에는 아주 민감하다며 나를 벌레 보듯 무시했답니다. 내 아들이 옆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여린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져서 속이 문드러졌지요. 하지만 자식 앞길 막힐까봐 나는 그저 못 배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야 했답니다. 안사돈은 내 겸손을 만만하게 봤는지 식사 내내 우리 집안의 수준이 낮다느니
교육이 덜 됐다느니 하며 내 아들의 자존감까지 사정없이 짓밟았답니다. 이것이 내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해야 했던 비참하고도 가슴 아픈 갈등이었지요. 하지만 진짜 큰 폭풍은 식사가 끝날 무렵 안사돈이 끝도 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답니다. 안사돈은 자기네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의사 집안인지를 한참이나 떠들어대더니 갑자기 내 아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신혼집은 무조건 강남권 신축 아파트로 해와야 하며 자기 딸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으니 가사 도우미도 붙여줘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내뱉더군요. 그러더니 나를 향해 아주 무례한 부탁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안사돈의 남편이 이번에 강남 요지에 병원을 크게 확장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점 찍어둔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마치 자기 집 부리던 사람 대하듯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 건물 주인이 아주 대단하고 고약한 분이라 월세를 절대 안 깎아준다는데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돈댁 수준 맞춰서 결혼시켜주는 건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내 인격을 통째로 모독하는 거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답니다. 안사돈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며 부러워하던 그 강남의 5층 빌딩 이름, 그건 바로 20년 전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에 남편 유산을 보태서 우리 아들 나중에 고생하지 말라고 내 명의로 사둔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저 장사가 천직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살았는데 글쎄 나를 음식 냄새 난다며 무시하던 그 사돈댁이 내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오려고 온갖 연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안사돈은 내가 그 건물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를 건물주 연이 닿을 것 같은 무식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며 심부름을 시키려 들더군요. 상견례 내내 나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의 앞날을 돈으로 계산하며 갑질을 하던 그 오만한 여자가 알고 보니 내가 앉아있는 의자 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게 될지 생각하니 억눌렸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오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건물의 주인, 내가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라고 다짐하며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답니다. 자식 사랑을 방패 삼아 남의 가슴을 짓밟은 죄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돌려줄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상견례 날 그 수모를 다 당하고도 저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건물 주인이 참 깐깐하다는데 제가 장사하며 쌓은 인맥으로 어떻게든 한번 힘써 보겠다며 안사돈의 비위를 맞춰주는 척했지요. 안사돈은 제 대답에 역시 시장 사람들은 부려먹기 참 좋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마치 자기 집 일꾼 대하듯 대하더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어떤 낯짝을 할지 두고 보자며 칼을 갈고 또 갈았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드디어 안사돈 부부가 그토록 목매던 강남 건물주와의 대면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평소 건물 관리를 전담시키던 김 소장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김 소장, 오늘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최종 결정권자라고만 해요. 알겠지요? 김 소장은 제 뜻을 알아차렸는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견례 때의 초라한 차림이 아닌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우아한 실크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차고 건물 접견실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며 안사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안사돈은 접견실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훑어보며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런데 상석 쪽으로 다가오던 안사돈의 시선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그 여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답니다. 안사돈은 제가 그 건물 주인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하고 제가 미리 와서 건물주에게 아부를 떨며 제 아들 결혼 자리나 부탁하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안사돈은 다짜고짜 제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며 귓속말로 쏘아붙이더군요. 아니, 안사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망신을 시켜요? 여기서 고기 누린내라도 풍기면 우리 남편 계약은 어쩌라고. 얼른 나가요, 얼른. 그 여자의 손톱이 제 팔을 파고드는데도 저는 가만히 웃으며 앉아 있었답니다. 안사돈,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 미리 와 있었네요. 왜 이리 급하세요? 제 말에 안사돈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도움? 시장 상인이 이런 고급 정보가 오가는 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격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김 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모님, 지금 누구한테 무례하게 손을 대시는 겁니까? 이분이 바로 저희 건물 소유주이자 오늘 임대계약의 박말래 회장님이십니다. 김 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접견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은 제 팔을 붙잡고 있던 손을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떼어냈고 사돈 어른은 입을 벌린 채 제 얼굴과 김 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얼음이 되어버렸답니다. 김 소장,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이 식당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안사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 아까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계약 망친다고 저를 쫓아내려 하시더니 이제는 제 건물이 좀 달라 보이시나 봅니다. 제 무릎에 안사돈의 무릎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세상에 그렇게 비굴한 손바닥 뒤집기는 제 평생 처음 보았답니다. 1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발치에 주저앉듯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 안사돈. 아니, 박 회장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가 요새 갱년기라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실언을 했네요.
우리 지영이 엄마가 박 회장님 같은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사돈의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접견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사돈 어른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집사람 교육을 정말 잘못 시켰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이 건물에 병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임대료는 부르시는 대로 다 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굴한 매달림 속에서 상견례 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던 제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여 가슴이 시렸습니다. 제 소중한 아들의 자존감을 돈으로 난도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제 앞에 엎드려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지요. 저는 안사돈이 잡고 있던 제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 서류를 반으로 쩍 갈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요. 사돈 어른, 저는 돈보다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제 건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런 무례하고 천박한 인성을 가진 분들을 제 건물에 들였다간 애써 갖고 온 격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네요. 이 계약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따님 결혼도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제 선고와 같은 말에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고 사돈 어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제 부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3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사랑을 방패 삼아 남의 부모를 짓밟은 죄값, 이제부터 당신들이 어떻게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다짐하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왔답니다. 계약 서류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접견실을 나온 뒤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답니다. 하지만 저쪽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가 여느 때처럼 장사를 마무리하고 주방에서 가마솥을 닦고 있는데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상견례 때 그 기세등등하던 안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림새부터가 가관이었지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 화장은 눈물에 번져서는 제 앞에 오자마자 시장바닥 타일 위에 무릎을 썩 내던지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발 그 계약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바깥 양반 지금 저 건물에 병원 못 옮기면 위약금 때문에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안사돈의 비명 섞인 애원에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고무장갑도 벗지 않은 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답니다. 안사돈, 여기 고기 누린내 진동하는 시장통인데 격조 높은 선비 집안 사모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몸에서 냄새난다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더니 지금은 제 바지가랑이 냄새는 견딜만 하신가 보네요. 제 일침에 안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연신 바닥에 머리를 찢더군요. 아이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 입이 방정이죠. 제 뺨이라도 때리세요, 네. 제발 우리 남편 병원 좀 살려주세요. 그 오만하던 여자가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를 묻히며 비는 꼴을 보니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있을 땐 남을 발밑으로 보더니 당장 제 코가 석자가 되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그 천박함에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던 제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린 안사돈과 무표정하게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매달렸답니다. 아이고 이 서방, 자네가 말 좀 잘해줘. 우리 지영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지영이가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하지만 제 아들은 예전에 착하기만 한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아들은 천천히 안사돈의 손을 뿌리치고 제 곁으로 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군요. 그러고는 안사돈을 향해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장모님 아니시죠? 상견례 날 우리 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면전에서 망신 주실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평생 고생해서 저 키운 거 아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건 지영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지영이가 아무리 좋아도 제 어머니를 벌레 보듯 하는 집안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안사돈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서방, 결혼이 장난인가? 다 준비됐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러자 아들이 쐐기를 박더군요. 결혼이 장난이 아니니까 파혼하는 겁니다. 어머니 무시하는 장모님 모시고 평생 지영이 눈치 보며 살 생각 없습니다. 지영이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대견했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제 아들이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까지 포기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고마웠지요. 안사돈은 끝까지 너희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럴 수 있느냐며 고함을 지르다 결국 식당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 어른이 이번엔 제 아들 회사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확장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연쇄적으로 터진 자금 압박에 독이 바짝 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사과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오만하게 굴던 그들에게 세상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줄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불러 임대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지요. 아들아 고맙다. 내 덕에 엄마가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나.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품격이 어떻게 바닥까지 추락하는지 제가 보여줄 차례였지요. 결국 그 집안은 제가 내민 단호한 거절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사돈 어른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병원 확장 이전은 건물 계약이 어그러짐과 동시에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받아둔 거액의 대출금과 기기 예약 위약금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지요. 안사돈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제 식당 앞에 찾아와 눈물 콧물 다 짜며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답니다. 사람 됨됨이를 무시하고 제 아들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그 입술로 뱉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굴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결국 그 대단하다던 의사 집안도 별 수 없더군요. 무리한 투자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내놓으며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을 때 저는 고소하다는 생각보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남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며 남의 자식은 발밑에 흙처럼 여기던 그 오만함이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은 셈이지요. 안 사돈은 마지막까지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영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우리 아들은 단호했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분을 장모로 모시는 불효는 저지를 수 없다며 번호까지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파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아들이 혹여나 마음 아파할까봐 저는 한동안 밤잠을 설쳤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저녁 아들이 장사를 마친 제 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나 사실 지영이랑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해. 엄마가 평생 국밥 말 하나 키우면서 어떤 대접 받았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건물주 엄마 둔 덕에 나 회사 때려치워도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짐짓 농담을 던지는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여서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날로 35년 넘게 지켜온 식당 문을 닫기로 했답니다. 이 식당은 저와 아들의 생명줄이었고 우리 가족을 지탱해준 소중한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제 굽은 허리를 좀 펴고 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당을 정리한 돈과 건물 임대 수익을 모아 저는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홀로 자식을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재단이지요. 내 건물이 생긴 것도 좋고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진짜 행복은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거친 손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해줄 때 온다는 걸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안 사돈네 집안요? 들리는 소문에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의원의 월급 의사로 취직했다더군요. 남을 무시하며 얻은 허영의 탑은 그렇게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이지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냄새나는 시장 정장이 아니라 아들이 사준 예쁜 옷 입고 세상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대단한 인연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말래 어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코끝이 찡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음식 냄새 난다고 사돈을 무시하던 그 안사돈. 결국 자기가 무시했던 그 냄새가 사실은 가족을 지켜낸 고귀한 땀방울이었다는 걸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겠지요. 인생의 급을 나누고 남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연이 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의 도리이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빛나는 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의 거친 손맛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아드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랑보다 어머니의 명예를 선택한 그 결단, 앞으로 그 길에 더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통쾌한 반전이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